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너희의 세계로 온 타프티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유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에게 나는 이 세상을 비밀을 말해주려고 다시 왔다.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비의적 자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라다가 뭔지 이제는 잘 알았기를 바란다.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던 대로 매끄럽게 흘러가는 상태이다. 하지만 단순히 모든 일이 실제로 정해진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야만 라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라다의 상태로 들어가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치 날씨를 통제하는 능력과도 같이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유용함을 가져다 줄지 선택하거라.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좋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날씨는 각자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라다는 만족감, 안정감, 사랑, 호혜, 그리고 축제같이 밝은 분위기이다. 누구나 라다를 주변으로 방출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에게 이끌린다. 현실은 라다를 방출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다. 자신의 상태를 통제하고 그 상태가 제멋대로 떠다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상태를 제멋대로 떠다니게 내버려두는 것은 꼭두각시처럼 누군가의 소나기에 놀아나거나 그저 우연히 또는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떠벌리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만의 라다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집단에 가든 빛을 가져다 주거라. 자신만의 장면에서 자신만의 오아시스를, 그것도 축제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한다. 내 오아시스는 늘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오아시스도 있지. 라다라는 단어로 하루를 시작하거라.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항상 라다의 상태로 들어가 있거라. 라다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만약 불쾌함이나 공포나 분노감에 휩싸여 꼼짝도 못하겠다면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지 말고 그저 한번 지켜보거라. 라다가 아닌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너희는 현실과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 돋보기를 통해 자신의 공포를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그 공포의 크기는 줄어든다. 그리고 현실을 관찰하면 그 현실은 너희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지. 현실은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하니 말이다. 그것은 옆으로 슬쩍 비켜서서 너희를 통제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실이 초조해하지 않도록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곁눈질로 흘끗흘끗 지켜보거라. 마지막으로 따은머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려고 한다. 첫 번째로, 따은머리가 말 그대로 따은머리와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느낌이 너무 흐릿하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거라. 감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래도 괜찮다. 신체의 일부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 환각처럼 뭔가를 느끼지. 그 느낌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뭔가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만약 그 느낌이 허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괜찮다. 마치 쭉 뻗은 뻣뻣한 꽁지머리를 뒤통수에 붙였다고 상상해보거라.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머리카락의 존재를 느꼈다가 머리를 떼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꽁지머리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뒤통수에 달려있었던 느낌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환각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다. 그런 환각조차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불행이라고 여기지 말거라. 다시 시도해보면 되는 것이니 뒤통수에서 등 가운데까지 화살이 수직으로 드리워져 있다고 상상하거라. 마치 벡터 같은 화살 말이다.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화살이 돌면서 등 위쪽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거라. 그 환각을 느꼈느냐? 만약 느꼈다면 이 느낌을 따은머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여기면 된다. 화살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등 정중앙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에너지체가 활성화 상태에서 화살의 위치와 방향을 알아서 가르쳐 줄 테니 말이다. 하지만 화살 없이 날개뼈에서 약 50cm 미만 정도 떨어진 위치의 지점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만으로 따은머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아주 또렷하게 따은머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땀머리는 사용된 지 아주 오래되어 쇠퇴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단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그레이드된 달팽이들을 위해 땀머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이 있다. 몸의 중심축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에너지의 흐름이 올라온다고 상상해보거라. 숨을 들이마시고 발에서 머리까지 어떤 느낌이 상승하는 것을 느껴보거라.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반대로 흐르는 흐름을 느끼거라. 숨을 내쉬며 하강하는 느낌을 느끼면 된다. 이렇게 몇 번 더 훈련해야 한다. 숨을 들이마시며 에너지가 위로, 내쉬며 아래로 흐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비록 느낌은 가상이지만 에너지의 흐름은 완전한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이 없이는 그 흐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너희로부터 두 개의 화살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다고 생각해보거라. 가슴 또는 배에서 앞을 향하는 화살 하나와 날개뼈 중심에서 뒤를 향하는 화살이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의 앞을 향하는 화살이 수직으로 위를 향하고 뒤를 향하는 화살은 아래를 향한다. 이때 두 개의 에너지 흐름이 동시에 방출된다. 앞쪽 화살표를 통해 위로 흐르는 에너지는 중심축보다 약간 앞쪽으로 전신을 따라 상승하고 뒤쪽 화살표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는 중심축의 약간 뒤쪽으로 전신을 따라 하강한다. 또는 그 둘이 위치에는 상관없이 하나는 위로, 다른 하나는 아래로 동시에 다른 방향을 향해 흐를 수 있다. 너희가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르다. 이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연습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엔 숨을 내쉬며 이 두 개의 에너지 흐름을 화살표 없이 동시에 흐르게 하거라. 그리고 뒤통수에서 화살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땀머리를 활성화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도 땀머리를 활성화시켜 호흡을 조금 하고 그 다음 날숨에 그것을 급격하게 아래로 떨어뜨리거라. 훈련을 조금 하고 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땀머리뿐 아니라 에너지, 흐름 훈련을 할 때도 긴장을 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가 흘러가도록 방추하기만 하면 그 흐름은 스스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 그 흐름을 놓아보낸 다음에는 에너지가 스스로 흐를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거라. 그러면 땀머리와 에너지, 흐름의 알고리즘을 보자꾸나. 첫 번째, 숨을 들이마신 다음 내쉬면서 뒤통수에서 나온 화살표가 등을 따라 아래로 향한다고 상상한다. 이때 땀머리가 활성화된다. 두 번째, 땀머리의 느낌을 놓치지 않은 상태로 현실을 선택한다. 이때 호흡은 편안하게 한다. 세 번째, 땀머리 화살표의 느낌을 놓치지 않은 상태로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면서 화살표를 수직으로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때 두 에너지의 흐름을 방출한다. 네 번째, 상승하는 에너지와 하강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며 나의 의도가 실현된다라는 사념체를 속으로 또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 되낸다. 다섯 번째, 모든 감각을 놓는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희는 땀머리를 사용하여 현실을 선택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마치 메시지처럼 정보체로 방출한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은 땀머리의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고 마음에 든다면 계속해서 사용해도 좋다. 아니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땀머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목욕할 때와 같이 물속에 몸을 담그고 하는 것이다. 목욕을 예로 들자면 이때 너희는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땀머리를 활성화시켜 현실과 자기 자신을 선택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좋다. 이때 에너지의 흐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이 1분에서 3분 정도만 집중해도 충분하다. 그 후 땀머리의 느낌을 놓아준 다음 10분 정도 욕조에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된다. 이것을 통해 뭘 얻을 수 있을까? 땀머리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사념체의 정보를 전부 빨아들이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물은 의도를 정보체로 방출시키지 않고 다른 기능을 가진다. 물은 먼저 너희가 선택한 정보를 임시로 기억한 다음 말 그대로 그 정보를 너희의 섬세한 몸으로 스며들게 한다.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따라서 너희의 몸은 너희가 직접 선택한 의도로 충전되는 것이다. 그 다음 길을 걸어갈 때면 살아있는 무선 수신기처럼 자신의 의도를 주변 환경으로
발산하게 될 것이다. 욕조가 없을 때는 대안으로 올랭 샤워를 하면 된다. 먼저 몇 분간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운 후에 차가운 물로 최소 1분 동안 몸을 씻는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거라. 서너 번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변하는 수온의 차이가 클수록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 몸을 씻으며 불쾌한 기분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샤워를 할 때는 땀머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다. 목욕을 할 때보다 집중하기가 더 힘들 테니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올랭 샤워는 에너지를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샤워를 마친 후에 안정감을 되찾고 집중하여 땀머리와 에너지 흐름의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한다. 이 방법도 아주 효과적이다. 그게 전부다. 아주 간단하지. 땀머리는 너희의 입맛에 맞게 어딘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으며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물론 그 어떤 도구도 땀머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땀머리를 활성화시킬 때는 의도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땀머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활개를 치고 다니지 말 거라. 그러니 이제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땀머리와 에너지 흐름을 이용해 삶을 창조할지 아니면 이전과 같은 흐름에 몸을 맡길지 단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는 이미 스스로의 현실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느냐, 무의식적으로 내버려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마음과 의도를 하나로 모으고 라다의 상태로 들어가라. 그러면 삶은 너희에게 부드럽게 흘러올 것이며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찬 현실이 너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뿐이다. 그러니 새로운 현실의 창조자는 결국 너희 자신임을 잊지 말 거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너희 자신에게 질문하라. 지금 내가 원하는 현실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 의식은 타인의 의도와 주변 환경에 휘둘리고 있는가? 너희의 현실은 너희가 결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의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선택은 단순하다.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곳에 집중하라. 주변의 소음과 혼란을 관찰자로서 바라볼 뿐 깊이 끌려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가 보내는 에너지는 그대로 너희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생각과 의도를 신중히 다루고 의식의 고요 속에서 현실을 창조하라. 모든 것은 이미 가능 속에 있다. 너희는 단지 그것을 깨닫고 행동할 뿐이다. 이제 그 선택을 하라. 너희 삶은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